안녕하세요. 인천여입니다. 한알령이 드디어 해제될 것인가? 한알령. 우리가 참 오랫동안 중국의 한알령에 시달렸는데, 한알령이라는 게 원래 그 사드 때문에 생긴 거죠.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요거를 한국에 배치시키면서 중국이 반발해서 내린 한류 금지령. 요게 한알령입니다. 한국의 한령,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이나 드라마 방송을 금지한다. 이게 한알령이에요. 한국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 또 뭐 화장품이라든가 한국산 상품의 통관 불허, 클래식 공연 취소,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 제한,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쭉 나왔습니다. 원래는 한류의 금지 요거였는데,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방송 출연 금지 이런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나가서는 한국의 관광도 못 간다 이런 걸로 이제 번졌던 것이 이제 한알령 이슈였죠. 그런데 이제 오늘 뭔 얘기가 나왔냐면 드디어 한알령이 완전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중국의 그 가장 유명한 관광 회사가 있어요. 시트립이라고 있는데, 관광회사의 중국 내 어떤 그가 이제 시트립인데, 이 시트립에서 드디어 한국 관광 상품을 방영을 한다. 시트립에서 요게 이제 3월 23일 날부터 시트립 슈퍼보스 라이브 쇼라는 걸 이제 중국에서 방영을 시작했는데, 3월 23일 날 첫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5차례 방송을 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중국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중국 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던 거였는데, 회당 평균 거래액이 약 68억 원, 지금까지 약 1000억 원 이상의 그 판매를 했다 그래요. 1000억 원 이상. 엄청난 그런 이제 관광상품 쇼, 관광상품 라이브 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외 최초로, 그러니까 해외 상품 최초로 한국을 갖다가 관광지로 선택해서 방영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을. 이 시트립이 계속 그 코로나의 경제 부진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내의 관광상품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해외에서 그것도 한국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결국 그런 얘기 아닐까.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 관광상품 판매한다는 것은 한알령을 드디어 모두 해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아직까지 뭐 상당히 좀 그 어렵죠. 관광이 어려운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 지금 뭐 그래도 코로나가 가장 약한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고, 중국이 그래도 가장 중국, 대만 이런데, 한국 이런데가 깨끗하죠. 그러니까 중국, 대만 이런데 서로 코로나가 좀 약한 나라끼리는 관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데 의미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국 관광도 곧 아마 풀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자 이런 걸로 될 것 같아요. 이 한국 특집이 7월 1일 오후 8시 중국 시간으로 약 4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인터컨티넨탈 호텔, 쉐라톤 호텔, 신라 호텔, 이런 이제 한국의 유명 호텔이라든가 에버랜더, 남이섬 유명하죠. 남이섬, 뭐 중국에도 남이섬 유명합니다. 또 뭐 스키장은 이제 겨울인데, 겨울 60개 정도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 같다. 위챗과 시트립을 통해서 라이브로 판매된다. 그러니까 미리 겨울 상품을 미리 판매하는 것이죠. 진종화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장이 말하기를, 이번 라이브 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한국 상품 마케팅이다. 동시에 중국 최대 OTA와 협업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광 교류의 새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곧 이제 중국 관광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죠. 언택트 디지털을 하도록 한 다각적인 프로모션이 기획돼서 한국 관광 또 뭐 이런 것에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요런 의미인데,
결국 이런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동안에 중국에서 지속됐던 한알령이 드디어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한알령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것이 그 관련 상품들이죠. 그래서 중국 화장품, 우리나라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코리아나 이런 것들 주가 많이 내렸죠. 또 콜마홀딩스라든가 코스맥스 같은 것들도 옛날에 인기 참 많았는데 많이 내렸고, 아무래 그랬고요. 뭐 에이블CNC나 이런데 한때는 히트를 크게 치다가 지금은 많이 밀렸고 그랬고, 또 뭐 다 아시다시피 SM을 비롯해서 SM, YG엔터, 키스트, 뭐 JYP엔터 이런 것들도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투어를 비롯해서 투어주들도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 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또 쇼핑에서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권이고, 그 외에 뭐 바이오스마트, 부방 같은 이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주들이 현재는 가장 인기죠, 대중적이고. 근데 이제 시간을 두고 본다면 한알령의 첫 번째 목적이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방송 드라마 이제 출연 금지 이런 거였으니까, 그 관련해서 결국 그런 쪽에서 SM이나 YG엔터나 키스트나 JYP엔터, SMCNC 이런 쪽이 궁극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쪽도 바닥까지 갔다 올라오는 거니까,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강원랜드는 아니구나, 파라다이스라든가 JKL 같은데, GKL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그 크게 수혜를 보지 않겠냐. 뭐 나가서는 면세점 이런 쪽도 수혜를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SM 바닥까지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죠. SM 정말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죠. 오늘 이제 바닥에서 반전하는데 의미 있는 반전이다라고 보시기 바라겠고, 자, YG엔터는 어제 블랙핑크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다가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오면서 등락하고 있는데, 블랙핑크가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만큼 인기 있다 그래요. BTS보다도 더 인기가 있다. 지금 이제 유튜브의 조회수로 본다면 방탄소년단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YG엔터, 블랙핑크의 소속사 YG엔터, 그 외에 키스트, 그다음에 JYP엔터 이런 일단 연예 관련 엔터 관련주들이 장기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고 탈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외에 파라다이스라든가, 파라다이스도 좀 그렇고, GKL도 마찬가지죠. GKL도 마찬가지로 이제 7% 올라가는데, 요런 것들이 대반전의 그 흐름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뭐 YG엔터, SM 같은 거 대표 종목이죠. 대표 종목. SM과 YG엔터. 그 다음에 뭐 호텔신라라든가 파라다이스 정도, 그 정도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에서는 역시 아무래가 나올 거예요. 다른 쪽은 이제 중국의 화장품도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사실 그 브랜드가 약한 쪽은 지금 당장에 주가의 탄력성은 높지만, 그러나 일단 그 기업의 면에서 실제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이제 실제적인 면에서는 역시 이제 브랜드가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수혜주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오늘 그 가장 큰 화두가, 뉴욕 증시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경제 지표의 개선. 어떤 경제 지표가 개선되었느냐? 미국의 주택 판매가 크게 호조를 띄웠다. 또 중국의 공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의 경제 심리 지수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심리 지수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것 때문에 뉴욕이 오늘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드디어 코로나보다는 경제 회복에 더 방점을 두기 시작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사실 창궐하고 있잖아요. 창궐. 지금 코로나가 더욱더 퍼져가고 있어. 코로나가 더욱더 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를 갖다가 안 보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지금 뭐 이렇게 피크를 치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보다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 주목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각 나라의 코로나 현황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일별로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코로나의 그 전체 집계 수가 20만 명 근처까지 가다 약간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또 세계 미국만 보더라도 약간씩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 그러니까 코로나가 5만 1000명까지 갔다가 하루 확진자죠. 미국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자, 미국이죠. 미국이 5만 1000명까지 갔다가 어저께는 3만 3000명으로 확 줄었다가 오늘 4만 1000명 늘긴 했지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추세에서 약간 변화가 보인다. 여기서. 그래서 3만 3천명 내려왔다가 지금 4만 1000명 늘어나긴 했지만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걸 보면은 일단 코로나가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완전히 코로나가 10,000명, 5,000명으로 내려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라온 게 아니야. 미국 주식시장은 코로나는 이제 포기했어. 그냥 코로나 있거나 말거나. 그래,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감기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 코로나가 더 늘어나거나 말거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거나 말거나, 또 밑에 보면 사망자 수는 또 크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자 수는 이렇게 늘지도 않고 하니까 사망률 자체가 그게 약하니까 이제는 코로나보다도 경제 회복, 여기에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오늘 지표, 주택 판매 지수죠. 요것도 엄청 좋아지고 5월달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유럽의 지표들, 중국의 지표들 좋아지는 거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보다도 경제 회복에 좀 더 신경 써야겠다. 경제 회복과 관련된 주식을 사야겠다. 이제 이런 개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고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좀 시간 내에서 올라온 또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고 자동차도 사실은 바닥 탈출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 오늘 살 때예요. 살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들, 철강주들, 현대제철, 롯데, 포스코, 조선주들,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것도 지금 이제 슬슬 바닥 탈출할 때가 됐어요. 자,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요것들도 바닥 탈출할 때가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 보이고, 네이버 카카오는 여전히 견조하죠. 견조합니다. 그 다음에 CJ 같은 종목군들, 요런 것들 좀 바닥 탈출해도 되지 않았냐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보험주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아까 제가 이제 이마트, 호텔신라 이런 거 좀 유통주도 보여드렸는데 그렇고, 그건 이제 중국 관련주로 좀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봤던 쪽이 경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코로나가 창궐하거나 말거나, 카카오 네이버는 영원하다. 역시 오늘도 카카오 네이버는 괜찮아요.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여전히 좋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플랫폼 종목과 우리 일단 2차전지, 전기차, 2차전지, 이쪽은 좋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LG화학이나 이런 것은 더 안 빠지죠. 전통주들이 좀 올라오는 와중에서도 안 빠집니다. LG화학도 좀 올라갔다 출발했다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별로 안 빠져. LG화학. 자, 삼성 SDI. 이것도 안 빠지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정제 마진의 회복세 이런 것도 이제 재료가 되겠지만, 어쨌든 2차 전지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런 와중에서도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 괜찮다는 얘기죠. 괜찮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즉 플랫폼 종목과 2차 전지는 괜찮다라고 보시고, 또 큰 맥락으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나올 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 됐다. 네, 그런 두 번째 맥락을 보시고, 그 외에 이제 테마주로서 예를 들어서 5G 종목들, 에이스테크라든가 KMW, 이노와이어리스, 다산네트워크스 이런 종목군들,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재료주가 되겠죠. 또 낙폭이 워낙 심했던, 조선주하고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같은 이런 이제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 봐야겠죠. 또 이제 오늘 또 반등하기 시작했던 반도체 관련주들, 요것들도 굉장히 좀 인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반도체 관련주들. 자,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관련해서 비메모리,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콘 같은 게 또 올라온다. 그죠? 요것들도 요래 주목해 봐야겠다.
그래서 자, 오늘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알령 관련해서 가장 시장에서 우리가 좀 지금 사도 될 그런 쪽은 엔터테인먼트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SMYG 엔터 뭐 이거 둘 중에 하나, SMYG 엔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떤 호텔신라하고 파라다이스 좀 오늘 지금 좀 많이 올랐지만 요거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그리고 백화점주들 그렇게 정도. 나머지는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 하나도 뭐 두도 물론 직접 수혜는 되지만, 그 다음에 만약 산다면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사보자. 그렇게 정리하죠. SMYG 엔터, 그 다음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정도, 그 정도 주목하자. 더 한다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정도 그렇게 보자. 두 번째 플랫폼 종목인 카카오 네이버하고 또 2차전지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계속해서 보유. 또 에코프로그램도 추가하면서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경기 민감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B하이텍. 이거 이제 비메모리 쪽이죠. DB하이텍 매수 좋습니다. 자, 자동차에서 현대차 역시 지금 뭐 바닥 탈출 가능해 보여요. 현대차.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정도, 요 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냐 보는 거예요. 자, 한국조선해양, 저런 종목 매수 좋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주도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 바닥에서 한번 주워보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보는 겁니다. 주워보는 종목.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오후장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자, 한알령 수혜 종목군들 보시고, 한알령 수혜 종목, 너무 급등한 종목 쫓아가지 마시고, 한알령 수혜 종목군들, 또 바닥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 자동차, 조선, 은행 같은 거, 그런 것들 매수 좋다 하는 거, 또 한알령 수혜주, 또 경기 민감 대표주, 그 외에, 우리 제가 맨날 강조하는 플랫폼 종목이나 또 이 2차전지 관련돼서는, 뭐 계속 얘기하던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것은 매수해 줬다.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서 그렇게 중심으로 보시고, 지수는 결국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갑니다. 미국 증시가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수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지수 하락은 멈추고, 지수의 조정이 멈추고, 곧 조만간에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겠나.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지금 안정되어 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오늘 다시 1.7% 올라왔습니다. 빠지는 듯 하다가 올라왔죠. 그리고 뭐 일본 니케이 지수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뭐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모습 보면 오늘과 0.38%, 중국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만 이제 무엇을 살 것인가, 앞서가는 플랫폼과 2차전지를 살 것인가, 달리는, 아니면은 바닥에 있는 경기 민감주를 살 것인가, 재료주인 한알령 관련주를 살 것인가, 아니면은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 오늘은 동진세미캠 같은 게 조금 쉬면서 그 비메모리에 넷패스 같은 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있는 넷패스를 비롯한 비메모리를 살 것인가,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 중에 하나고, 그걸 다 사도 좋죠. 다 사도 좋은데, 요것들이 하반기를 주도할, 7월달부터 하반기를 주도할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인천여우 유튜브 구독 꼭 누르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